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80년대 정권을 잡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자리까지 이어받았었죠.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었죠. 당시 삼김씨 야당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살아 생전에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가 군합발로 짓밟은 데 대해서 끝내 국민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제 기억에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당시 대통령 취임사 때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사 상당히 오래된 화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민족 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의 뜻을 담은 새 헌법의 발의와 함께 바로 이 시각에 탄생하는 이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 오랜 친구였죠.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50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결국 50 청산을 위해서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시키는 결정을 내렸죠. 당시 정권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전두환 씨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재산을 내놓고 백담사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권력이란 참 비정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많은 분들이 했던 것 같은데 노태우 전 대통령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치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SBS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리포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사 11기 출신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함께한 육사 동기 전두환 씨가 집권한 뒤 정치인의 삶에 들어섰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12대 국회의원을 거쳐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987년 12월 대선에서 보통 사람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의 보통 사람 노태우 인사드립니다. 집권 기간 북방 외교를 추진해 소련, 중국 등 공산권과 수교했고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은 반란 중요 임무 행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일명 골목 성명을 낸 뒤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소환에 응했던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첫 사례란 오명도 얻었습니다. 1997년 4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최종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사면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썼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남인 재현 씨는 2019년 아버지를 대신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회고록에 대해선 회고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병세가 진행 중이던 아버지의 진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담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될 당시에 제가 검찰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당시 안강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 소환대회에서는 조사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환되는 날 갑자기 안강민 중수부장이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오늘 소환되면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차 소환을 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하겠다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어서 정말로 큰 기사였던 생각이 나고 대검찰청 기자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늘 재판을 받을 때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옆에 서 있었죠. 당시 화면도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김영일 당시 1심 재판장이 저렇게 피고인 이름 호명하고 그러면 차례차례 들어오는 거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들어오고 조금 전에 보셨죠? 들어오자마자 한때는 권력의 기정함 때문에 친구 전두환 씨와 등을 돌렸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전두환 씨의 손을 잡는 모습. 예. 그리고 법정에서 1심과 2심에서 그리고 이어서 대법원에서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 모두 유죄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처음으로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이냐. 그 진실은 끝내 두 사람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도 그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